자, 다음은 우리 한덕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요. 네, 한덕수가 치매가 온 것 같아요. 이거는 국감장에 와가지고 자기 말을 순식간에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지. 뭔 말인지 몰라 이 사람. 네, 애봉 총리죠. 한덕수가 어제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명신이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는지를 두고 말을 바꿨는데요. 소환 통보가 있었다고 했다가 뒤늦게 없었다고 정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방어권을 운운하면서 소환 통보를 인정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가 이제 뒤늦게 잘못 말씀드린 것이 있다면서 검찰에서 김건희를 통보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발언을 정정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 있습니다, 없습니다만 했으면 발언을 잘못한 게 맞아. 네. 근데 왜 거부를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방어권 얘기를 하다가 네. 갑자기 없습니다라고 바꿨다는 아차 거는 싶은 거죠. 아차 싶은 거지. 아, 이거 없다고 처음부터 프레임을 잡았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 얘기해갖고 이게 있었던 걸로 돼버렸구나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시 바꾸는 바람에 이게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생긴 거예요. 일부러 매기려고 그런 건가? 그래서 작년 1월이면 아직까지 뭐라냐면 김건희에 대한 조사 여부가 불투명했을 때고 소환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를 때잖아. 나중에 뭐 서면으로 대치한다 어쩐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경찰이나 검찰이 제대로 된 소환이나 조사를 안 했다는 게 중론이란 말이야. 이게 불렀는데도 안 갔느냐, 아예 안 불렀느냐를 놓고 지금 이게 논점이 된 거예요. 근데 한덕수는 알고 있었다는 거야. 불렀는데 안 갔다는 거, 뭉갰다는 거를. 근데 지금 와서 그 얘기를 해버리면 이거는 검찰의 조사를 불응한 거가 되는 거고. 그렇지, 체포해야지. 그렇죠. 체포해야 되는 네.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 그래서 검찰에서 이거를 소환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걸로 그렇지. 중간에 말을 바꿔버린 거지. 그럼 이렇게 되면 진짜 1월에 소환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검찰 문서로 확인하면 돼요. 전자문서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반 국민이 가지는 하나의 자기 방어권이라고 얘기했어요. 검찰이 소환을 했는데 안 간 거를 가지고 방어권이라고 얘기했다고. 이게 말이 돼? 이재명은. 그럼 이재명 대표는 왜 가는데도 왜 체포영장 그런 얘기를 하냐고. 김건희를 체포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재명 대표 금요일 날 11시 가요. 근데 토요일 날 간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토요일 날 갖고 야간 조사 못 했잖아.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안 돼, 무조건 금요일 날 와야 돼, 금요일 날 와! 막 이러고 계속 강요를 한 거야. 그리고 금요일은 도이치모터스 선고가 나는 날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1차 선고일 날 뉴스를 이걸로 덮으려고 무조건 그날 와야 돼 그럴 거고. 그리고 그 국민의힘 컷오프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된 거 아니야? 이미 발표된 거 아니야?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서류 접수였고. 서류 접수였고. 서류 접수에 떨어지고 컷오프는 이제 3명을 남기다 아무튼 뭐 그래요. 2명을 뭔 기준으로 남긴대? 조사를 하는 것 같지가 않대. 아무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뭔 기준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납득할 수 있고. 그래서 일단 10일까지는 10일 날에는 반드시 와줘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아마 이 날짜에 가면 당일날 못 나올 겁니다. 그 다음 날까지 거의 한 40시간 수사하려고 준비를 해놓고 있다고 해요. 아이고, 40시간이요? 네. 그래가지고 뭐 또 백현동이니 뭐 하여튼 뭐 오만 거 또 다시 또 압수수색 하더라고요. 대장동 싹 없어졌어. 이 검찰이 진짜 악랄한 게 뭐냐면 이 새끼들이 지들은 돌아가면서 들어와. 네. 그러니까 이미 이재명 대표는 40명이 대기 중이에요. 현재 40명의 조사 아좀 타치 이러고 들어가지고 자 한 사람만. 다시 시작해 볼까요? 이게 중국 놈들이 술 먹일 때 그러거든요. 네? 딱 옆에 와갖고 네. 따라주면서 둘이 같이 술을 먹다가 내가 안 취하면 지들은 가갖고 다른 방에서 쉬어요. 딴 놈이 또 들어와가지고 또 나를 술을 계속 먹이는 거야. 그래서 그 조를 상대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술을 먹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 가면은 술에 이길 장사가 없는 거야. 한참 마시다 보면 옆에 파트너가 계속 로테이션으로 바뀌는 거야. 그런 자리에 계셨어요? 주로 그런 자리만 갔죠. 네. 그리고 그 다음날에 이제 완전히 술이 떡이 돼갖고 움직이도 못할 때 계약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귀찮아서 대충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너무 몸이 힘들어서.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것들이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참.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날 도이치모터 김건희를 상대적으로 묻기 위해서 이 조사 내용에 대한 걸로 하루 종일 뉴스를 때릴 겁니다. 지금 들어가서 설렁탕을 먹었니? 뭐 커피를 그러겠지. 마셨니? 또 묵비권을 시작했니? 실시간 중계되겠지. 자료를 보면서 외면을 했니? 이거를 그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해갖고 끌고 들어가려고 얘네들이 세팅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다니까. 근데 놀랍게도 대장정이 아니라 백현동으로 간다는 거예요. 새로운 쪽으로 간다는 게. 왜? 지금 강신업이 때문에 또는 더 탐사 덜 탐사 때문에 박영수가 대장동 했다. 박영수가 몸통이다라는 정보가 점점 퍼지고 있거든요. 박영수가 심지어 또 우리 내가 여러분한테 허락만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강신업 씨 한번 모시고 싶어요. 네. 강신업이 깜짝 놀랄 발언을 예전에 했더라고. 그 당시에 조폭들이 그 대장동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일하던 조폭들을 경찰하고 검찰이 구속시킨다고 협박해서 내쫓고 검사들이 나중에 평산 작업을 했다는 거야. 대장동에서.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우리는 안혜욱 회장님 통해가지고 그날 처음 들은 거잖아요. 강신업이 이미 오래전에 그런 인터뷰를 했었더라고. 큰일 났네. 강신업이 나보다 먼저 이 부분을 알고 있었더라니까. 송 작가 TV 플러스란 채널을 따로 파셔가지고 거기서는 그런 것만 다루시면 어떨까? 그러면 송 작가의 음모론 채널 따로 파세요. 그러니까 따로 파세요. 송 작가 TV 플러스라고. 니들이 안 나오려고 그랬지. 당연하지. 당연하죠. 예. 살아야죠. 살 사람 살아야죠. 나 죽으면 다 죽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작가님 죽어도 우리는 살아야지. 지들만 살겠다고 떠미네. 살 사람 살아야지. 그래서 진짜 강신업이 알고 있는 소스가 의외로 상당한 수준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대장동에 관련돼서. 그래서 한번 어차피 이제 내가 보면 강신업 씨는 나선 걸음인 것 같아. 네. 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강신업과 죽기 살기를 관련된 해볼 것 검찰의 같아요. 캐비넷이 열릴 확률은? 아니 뭐 열리긴 하겠지만 강신업 입장에서는 나도 검찰 출신인데 예? 그렇게까지 죽이겠느냐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강신업이 끝까지 자기 등치를 키워서 내가 예를 들어 지금 당대표가 못 되면 최소한 안철수 밑에 가든 김기현 밑에 가든 최고위원 자리 비슷한 그 내부 자리 하나는 얻어서 정치적 기반을 이번에 마련을 해야겠다. 4천만 원 본전을 빼야겠다는 생각으로 더더욱 이번 선거 전에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탈당한다 그러더니 탈당은 안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누구랑 붙을지 모르겠다라고 가겠다는 거거든. 결과적으로 이준석과 강신업이 손을 잡고 일종의 앞으로 친윤파에 대한 일종의 레지스탕스 작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 진짜 오지 말라라고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이번에 또 들어가시면 너무 오래 걸릴 거예요. 24시간, 최소 24시간 넘기고 계속 끌고 갈 거라니까. 40명이 준비돼 있다는데 이 새끼들이 1시간씩만 해도 40시간 아니에요. 근데 아마 혼자 가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지지자들이 이제 같이 가시는 분들이 다 따라가겠죠. 네. 그리고 계속 기다리시겠죠. 네.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만 그게 타겟이 될 수 있으니까 팬덤 정치네 뭐이네 저런 내부적인 타겟이 될 수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님은 혼자 가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 아니 갈 수도 있는데 이길 자신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저 태극기 99 애들은 또 자기 스피커만 해가지고 또 올 거 아니에요? 거기 있는데 이재명 대표 혼자 가는 것도 좀 그렇잖아.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시는 분이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화면이 제일 좋아하는 일종의 그 짤이 옛날에 이제 그 검찰 조사 받으러 왔는데 거기 구구 할머니가 와갖고 여기 노란 배지 달았다고 노란 리본 달았다고 뭐라 그런 거예요. 거기다 내고
무슨 소리 하냐고 사람이 돼서 응?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아, 옛날에. 당신들 자식들이 그 꼴 당해봐야 알겠냐고. 나도 그거 네. 봤는데. 그게 있거든요. 난 그거 보고 야 저거를 갑자기 공식 성상에서 자기 지금 조사받으러 들어가면서 그 노란 리본 얘기를 노란 리본에 대해서 폄하했다고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면 야 이거 이 시장 때야 이때가. 아 정말 대단한 그 그때는 조사받은 때가 아니고 2016년에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그렇지. 관련해가지고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 도중에 기자회견 할 때 네, 그 했단 말이에요.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아, 이 사람 진짜 거침이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이마만큼의 위치에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해봤어. 못했죠. 그때까지. 예. 벌써 6년 전인가? 7년 전인가? 거의 그렇죠. 그때는 진짜 생각을 못했지. 자,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러 가지 그 법원의 움직임도 예전처럼 완전히 검찰 앞에서 기고 있는 개꼴은 아닌 것 같아요. 이재명 방탄 입법 얘기했던 조선일보에 정정보도 청구도 됐었고 또 이재명 아들이 대장동 관련 업체에서 일한다고 했던 국회의원을 관련해갖고 벌금형도 나왔거든요. 이거 확정돼갖고 날리면 좋겠는데, 의원직 날리면 좋겠는데, 이런 게 뭔가에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지지율 떨어지고, 요새 그 세력이 좀 몰려가기 시작하니까,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조금씩 이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만 아니요, 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여기서 아들이 그치면 안 되겠죠? 천화동인 직원이라고 기자회견했던 장기표 네. 이분이 700만 원이 이건 날라가는 거거든, 확정만 되면. 근데 100만 의원도 원이라고. 아니에요? 어? 의원도 전 아니에요. 의원이야?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이라고 언제적 장기표야. 그럼 이제 얘는 틀렸네, 국회의원 되기는. 네.